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준영의 딥 차이나입니다. 최근 한중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그 전에 한국과 중국 간의 만남이 나올 때마다 꼭 한한령이라는 말이 나왔죠. 한국 관련 뭐 한류라든가 컨텐츠라든가 이런 걸 이제 제한한다라는 중국의 명령인데, 중국은 이거를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우리는 실질적인 피해자다 이러면서 이게 뭐 해제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고,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한령 해제와 지속 사이에 어떤 함수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한령이라는 거는요, 2016년에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보복을 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의 대중문화, 즉 한류 콘텐츠라든가 경제 활동을 비공식적으로 제한한 조치를 얘기합니다. 중국은 한한령 존재 자체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민간 영역에서의 자발적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이 일로 인해서 한국은 실체 없는 피해를 상당히 보고 있다. 예를 들어서 2016년에 한한령이 이제 비공식적이든 어쨌든 시행되고 나서 당시에 산업연구원의 추계는 약 15조 원의 피해가 날 거다. 그리고 KDB 미래전략연구소에서는 22조가 날 거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의 이 소위 피해 사례와 액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한한령과 관계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구분도 좀 애매하긴 한데요. 어쨌든 그 이후에 컨텐츠 수출이 제약을 받고 있고, 뭐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분의 경제 활동마저 이 영향을 받아서 위축이 되는 이런 것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 보면 한한령이라는 게 명백하게 존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한한령 해제를 우리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해제가 가능한지 이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작년 11월 1일 경주회담, 그 다음에 올해 1월 5일 이 베이징에서 또 한 차례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한한령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올해 1월 5일에 이 한한령 관련 내용으로는 대중문화 교류의 점진적, 단계적 확대 이런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뭐 바둑, 축구 이런 교류하자. 그건 지금 이거는 사실은 서로 피해 볼 게 없는 거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드라마 공연 확대하자. 옛날에 했는데 안 한다. 여기서부터 약간 문화 산업적인 냄새가 나죠. 그러다가 문화 컨텐츠로 넘어가면 이건 산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이 한한령 해제가 왜 이렇게 복잡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기본 틀이 있는데요. 그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얘기한 총체적 국가 안정관. 다시 말해서 중국은 중국 특색의 국가 안전을 확립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정치 안보가 가장 기본이고, 이게 바로 이제 체제나 이념을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경제 안보, 이게 기초가 된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 또 한 가지 축이 뭐냐면 군사, 문화, 사회, 여기도 안보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 안보라는 말을 씁니다. 특히 중국의 이 강령성 문화 정책 기조가 있는데요. 이게 2014년에 그 총체적 국가 안정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화도 안보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해외 문화가 지나치게 유입이 돼서 중국에 들어온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한령 해제라는 거를 계속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되기가 어려운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이유를 한 세 가지 정도 집어드리면, 타국 문화의 지나친 유입이 문화 침탈이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중국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은 전통적으로 중국 문화의 유입자였었는데 지금 다시 중국으로 온다?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또 하나,
해외 컨텐츠라는 거는 방송이 되려면 중국에는 광전 총국, 왕디엔 동주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다 관할을 합니다. 이런 문화가 들어오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겠다 그래서 방송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다 돼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는 최상위 기관이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선전부는 모든 이데올로기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문화도 문화 안보라는 차원에서 공산당 중앙선전부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게다가 또 하나 뭐가 있냐 하면 중국이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고 나서 서방의 가치에 대응하면서 내놓은 게 바로 중국의 인류 운명 공동체론이에요. 인류 운명이 공동체다. 맞죠? 그런데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화문명 공동체가 핵심이다. 그런데 중화문명 공동체라는 건 중국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 공동체인데 여기에 한류가 들어와서 중국의 이런 문명 공동체 자체에 영향을 끼친다. 이거는 자신들이 얘기하는 문화 안보의 결정적 저해 요소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원조 논쟁이 나오는 거예요. 뭐 김치가 중국 거다, 한복이 중국 거다, 왜 단오절을 한국의 명절로 얘기하느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깔려 있고 특히 산업으로서 문화 이거는 올해만 해도 약 전체적으로 2.9조 원 규모의 문화 시장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산업으로서의 경쟁에서 핵심이 바로 게임이라든가 컨텐츠 산업, 그리고 우리가 중국이 불법 다운로드 보도서 많이 보죠? OTT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조기 활성화는 쉽지 않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포스트 한한령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죠. 당연히 그 한국의 한류 인식은 아주 긍정적이고 세계적 문화 아이콘이 돼가는 데 대해서 자부심도 가지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중국은 한국의 이 대중문화가 중국에 들어오는 데 대해서는 사실 상당한 거부 반응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중국의 트렌드를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느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중국의 젊은이들은 자국 브랜드 선호 사상, 워차오라고 표현을 하고, 이게 바로 이제 애국주의와 결합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타국 문화와 타국 문화 컨텐츠는 말씀드린 중국의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중국의 성장하는 문화 컨텐츠 산업, 이거는 뭐 게임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적으로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들어가면 그건 또 하나의 경쟁이 되는 거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생각을 해 본다면 한국의 대응은 뭐 이전으로 돌아간다 이런 게 아니고 중국 시장을 다시 도전의 상대로 삼고 재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옛날같이 돌아갈 수 있을지, 뭐 옛날에도 아주 좋았던 건 아니지만 그러려면 현재를 잘 파악을 해야 되죠. 단계적으로는 예를 들면 그 서로 뭐 전통 문화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또 뭐 축구라든가 바둑이라든가 이런 것들 교류는 가능하죠. 그러나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문화 콘텐츠 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전략을 세워서 접근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중국의 문화 시장이 우리 돈으로 약 2,500조 원 규모입니다. 한국의 예산이 한 700조 정도 되니까 1년 예산이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전략을 짜고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 건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중국 시장에 다시 도전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화가 옆에 있는 나라고 이제 우리가 고급 문화를 더 갖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문화는 소비가 되는 겁니다. 상위 문화가 하위 문화를 흡수하게 돼 있고요. 최근에 보면 뭐 한국을 다 동경한다 이럴 수는 없지만
중국보다 조금 발전한 나라로서 한국식 라이프 스타일을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와 별개로 중국의 민간 사회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나름대로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중국 정부나 기관들, 이게 지나치게 이데올로기에 집착하는 것도 좀 바뀌어야겠죠. 근데 그런 소통들을 다 해낼 수 있는 게 바로 문화입니다. 사실 문화 현상이라는 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자연스럽게 소비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지금 중국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라고 그러는데, 문화와 문명은 다른 거죠. 문명은 사람이 옷을 입는다. 문명이죠. 창피하기도 하고, 가려야도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옷을 입는데, 한국은 한국 스타일의 옷을 입는 거고, 미국은 미국 스타일의 옷을 입는 거고, 중국은 중국 스타일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옷 입는 건 문명이지만, 한국 복식은 한국 문화입니다. 중국 복식은 중국 복식 문화고,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김치도 마찬가지죠. 다 절임 음식이 있어요. 그러나 한국식으로 하는 거를 우리가 김치라고 부르잖아요. 그것도 한국의 절임 발효 음식 문화죠.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이 중국에서도 이런 성숙된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도 쌍방향적 교류의 바탕을 두고 항상 고급 문화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에서 소비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한알령을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오늘 강준영의 딥 차이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